입술에 묻다. 피기맘. 임박한 수능, 이제 최종 대비 전략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혜용 소장님 모시고 임박한 수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박한 수능 최종 대비 전략은 어때야 할까요? 건강관리는 원래 패턴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수능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낮에 집중력을 위해서 최소 5시간의 수면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약이나 아침밥 원래 먹지 않았던 것이라면 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약품 복용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또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역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는 틀렸던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6평과 9평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틀렸던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정답의 이유는 뭐였는지, 오답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공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연관된 개념과 연관 내용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생활관리는 일시적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 SNS, 게임, 친구들과의 만남, 과격한 운동들도 수능까지는 잠시 삼가고 뉴스 시청 또한 최소한으로 해서 부정적인 뉴스나 이슈, 이번 수능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등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단계 수시 모집 결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수능 후에는 이것부터 결정해야 한다까지 쭉 가볼까요? 네. 수능 이후에 해야 할 일까지 짚어봅니다. 수능 이후에는 가채점으로 성적을 가늠해서 대학별 고사에 참여할까 말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원 참고표와 모의 지원 서비스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참고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원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배치한 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 참고표는 대학별로 다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수시 지원 대학이 해당 대학 그룹이거나 상향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대학별 고사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직후에는 논술과 면접 바로 이어집니다. 수능 다음 날인 18일 금요일 진행되는 곳이 숭실대학교, 그리고 12월 4일까지는 논술고사가 계속되고 19일부터 구술고사가 진행됩니다. 시간대와 시험 장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학별로 준비물도 상의합니다. 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하는 곳인지 아닌지 다르고요. 인정 가능한 신분증이 다른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열별로 논술은 방식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기출, 모의문제, 출제 배경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 직전 연도까지 3, 4년치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논제에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도에 맞는 답변 작성이 포인트입니다. 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논리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채점 기준에 포함되는 정확하고 세밀한 풀이 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학의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 범위와 유형을 확인해야 하고요. 답안 작성을 연습한 이후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술고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면접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류 기반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가
진위의 여부, 서류의 진위 여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통해서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학생부 기록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아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살펴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사전에 지원 계열 및 전공 관련 제시문을 읽고 생각을 답변하게 되는 면접인데요. 전공 관련 이슈, 동향, 사회적 화두가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한 이슈를 파악해서 나만의 논리로 설명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또 전공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소지가 분명한 이슈는 기본 지식 그리고 의견 갖추기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님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면접 대비 전략 핵심은 출제 경향 파악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형 유형에 따라서 면접 유형과 평가 방법도 다른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답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보다는 제시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여러 답안을 만들고 구술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아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수능 끝나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거나 큰 변동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수능을 두고 이제 그 선배 세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얘는 되게 운이 좋다. 월드컵이 수능 끝나고 있어서. 왜냐면 이게 4년마다 항상 여름에 월드컵이 있어서 그 월드컵 보는 해 고3들은 자기들 망했다라고 작심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수능 끝나고 겨울에 또 끝나자마자 하니까 되게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죠.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끝난 그 롤드컵인가 이게 맞아요. 있었더라고요. 롤드컵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축구보다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거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것을 까먹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걸 더 맞추는 게 의미가 있지 않고 이제 이미 본인이 완벽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안 틀리는 게 키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막 눈도 한 번 안 깜빡이고 문제를 푼다 이런 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현재 컨디션 상태를 그냥 그때까지 유지하는 그런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제 수능 끝나고 뭘 할 거냐 이게 아니죠. 수능 끝나고 뭘 할 거냐인데 이제 요걸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면접과 논술에 응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채점을 하고 나면 뭐 온갖 군데서 곡소리가 나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울면서도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최저가 확실한 친구들, 내가 이제 뭐 연대, 고대 어디 냈어. 근데 최저는 확실히 될 것 같아. 그러면 최저가 미달이 확실해도 면접과 논술에 응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가 확실하다는 의미는 확실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난 최저가 확실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면접과 논술에 저는 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6개 냈으니까 연대, 고대는 최저를 못 맞췄는데 최저 없는 학교도 있어. 서강대, 성대, 뭐 건대 이런 데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가서 경험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최저 안 됐다고 울지 말고 일단은 간다. 가서 확인해 본다. 다른 학교 면접과 논술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재수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재수생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 이번에 수능도 망했고 재수했는데 수능도 망했고 논술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작년에 안 봤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안 돼. 무조건 봐야 된다. 최저가 날라갔어. 무조건 보러 가야 돼. 울지 말고 보러 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애매한 애들 있죠. 애매한 애들. 이게 사합 8인데 사합 9일지도 모르겠어.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뭐 여러 군데서 올해 컷이 이럴 것이다고 예측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보러 가야 됩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본다. 애매하면 무조건 본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제 가장 기쁜 친구들 유일하게 안 우는 친구들이 이거죠. 수능이 너무 잘 나와서 수시 면접을 보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연대고대 내놨는데 수능을 다 1등급 받아서 서울대나 의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보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만 면접을 안 봐야 됩니다. 면접이나 논술을 안 봐야 돼.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보러 가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시 컷라인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그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정시 컷라인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정시로 서강대 기계공학을 붙을 것 같아. 그러면 건대 면접을 안 가야 되잖아. 이제 그런 걸 확인하려면 컷라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가채점으로 내가 몇 등급이고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특히 작년 거. 왜냐면 우리 올해 학년들은 되게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전 거는 참고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수능이 통합돼서 나오는 첫 번째가 올해 발표 결과, 22학년도 발표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가 가서 22학년도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생각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채점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M사, J사, D사, E사 온갖 군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교육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등 모든 교육청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근데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낮은 거를 믿어. 와, 이사가 발표한 게 1등급 컷이 83점이래. 만세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판단이 잘 안 되면 평균을 내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뭐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M사나 이런 J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나 몇 점 받았다고 올린 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알 수 없고 평가원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이 끝나야지 알려줄 거 아니야. 그리고 몰래 알려주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다 추정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지 마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평균을 내는 게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 엑셀에다가 그 국어 뭐 M사 92점 뭐 이런 평균을 내 가지고 가능하면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과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뭘 봐야 되냐면 이과로 나는 서강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경희대 면접을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문과로 교차를 하면은 서강대가 돼.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이과 교차가 폭이 넓어지면서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식 컷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인데 면접 저 수능 전에 면접 본 나쁜 면접 연대 이런 데 있죠. 나쁜 면접은 이미 지나갔고 수능 끝나고 11월에 보는 면접인데 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뭐 세 군데가 붙거나 논술까지 하면은 더 많은 일정을 확인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얼추 보면은 뭐 19일 날 그래도 다행이죠. 19일 날 하루는 울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뭐 가천대 지역균형 면접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울고 일어나서 아침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자기가 면접을 신청해야 돼.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가천대 관계자분이 계시면 이거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자기주도 아직 그 학과별 일정은 미발표했어요. 세종대는 19일에 먼저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랑 만화 애니메이션이 면접을 먼저 보고요. 아주대 융합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 연대는 학종 중에 이과만 19일 날 보고 문과는 그 다음 날 20일 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학과별 계열별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웃긴 어디가 있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대, 치대, 수의대만 또 따로 봐. 그러니까 이게 문과, 이과로 탁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요. 숙대 같은 경우는 26일 날은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미디어학부, 약대 이렇게 봅니다. 이걸 또 문이과로만 무조건 나누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요강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도 꽤 있는데 아까 가천대처럼 수능 끝나고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천대 1단계 합격자 대상 추후 공지래. 가천대 그러시면 안 돼요.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애들 수능도 못 봐서 슬플 텐데 좀 편하게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또 나쁜 학교입니다. 경희대 보면은 과별로 다 달라. 그래서 경희대 12월 3일 날 면접을 보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면접을 보는데 문과대학이랑 예체능이 이때 봐. 경희대는 참 요거는 괜찮아. 그 면접은 괜찮아요. 아주대가 또 아주 복잡하게 나눠놨는데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논술 보는 거. 숭실대 문과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금요일 날 논술을 볼 수가 있어. 제 눈이 의심했어요. 그 수능 바로 다음 날 문과가 면접을 봅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논술 문제죠. 이게 문과대 아동가족, 주거환경, 의상, 외국어 그러니까 근거 없이 막 나눠가지고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일 날 일요일 날은 자율전공, 전경대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좀 나눠놓은 경향이 있는데 이게 또 문이과도 아니고 되게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숙대도 헷갈릴 수 있어요. 문과만 보다가 느닷없이 이과 중에 의류학과는 문과랑 같이 봅니다. 아마 문이과 같이 모집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 확인하시고 논술도 늦게 보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넘어가서도 차라리 이렇게 뒤에 보는 게 훨씬 좀 준비할 여유가 있잖아. 숭실대는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수능 준비하기 버거워가지고 논술은 생각도 안 해보던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바로 느닷없이 봐야 되는 이게 논술 시험이 아니고 담력 테스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면 면접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서류 확인 면접이고요. 또 하나가 제시문이 있는 거. 그다음에 아예 교과 면접이 있어요. 서울대처럼 수학 시험을 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들에서 주로 하는 MMI 면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서류 확인 면접은 이제 대부분 교과 전형에 붙어 있는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면접인데 본인이 제출한 요즘 올해 이제 자소서가 대폭 없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기록부에 있는 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잘 보는 방법은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챙겨주시긴 하겠지만 본인이 면접관이 돼서 물어볼 질문을 예상 문제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페이지부터 펴놓고 처음에 이제 자율활동 나오잖아요. 심폐소생술을 1학년 때 다 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새로 느낀 게 있냐? 너는 얼마나 연습했니? 그거 한 걸로 될 것 같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그걸 거울을 보고 옛날엔 거울을 보고 하라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찍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본인이 답을 할 수 있게. 근데 여기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은 제가 전에 어떤 입사관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입사관님이 학생부에 써 있는 걸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런 걸 한 적이 있냐고 반문을 하는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부 보면은 대부분 본인이 인지하고 있겠지만 까먹어요. 이게 3년이니까. 솔직히 3년 전 내가 여름에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죠.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반드시 좀 반추해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거 하고 근데 너무 태도라든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이 면접은 떨어뜨릴 애를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1등, 2등을 가리는 게 아니야. 딱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커트라인. 그럼 이제 면접이 예를 들어서 배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제발 면접 준비할 때 면접 수석하려고 애쓰지 마라. 수석은 수능이나 내신에 있는 거지. 면접엔 수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에서 꼭 그동안 공부 안 한 걸 한풀이를 면접에서 하려고 하는 오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인데
이건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학교마다 특색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반드시 시사적인 거, 반드시 이과적인 거 그렇지 않아요. 되게 통합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확인하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유형을 기출로 반드시 확인하고 요 경우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원을 다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조언을 듣는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없이 가는 애하고 이걸 한번 해본 경우하고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게 이제 한번 해본 놈과 안 해본 놈의 차이가 가장 극명한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이 있냐 없냐가 너무나 커. 서울을 한번 가봤냐 안 가봤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학원 가서 다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험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걸쳐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구술 면접처럼 아예 교과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는 수학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제시문이 수학 문제야. 그래서 이걸 풀고 연습장을 들고 들어가면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1번 문제 다시 풀어봐. 그러면 이제 뭐 칠판에 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연습장에 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면 되고 그 문제를 다 푸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못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쫄지 말자. 그리고 이제 손으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걸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렇게 써가면서 말로 설명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데서 주로 실시하는 MMI 면접입니다. 저기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데 한 10분, 7분에서 8분 정도로 답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상황 문제를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래?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물어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 응급 상황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의대랑 연관된 건 이제 그런 거를 기출 문제로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핵심은 MMI의 핵심은 압박 면접이야. 추가 질문이 무지하게 나오는 거죠. 주제는 하나야.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래라는 걸 물어놓고 그럼 이게 답을 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네. 도와줘야죠.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이 한 50개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지속적으로 날라오는 추가 질문에 일관되게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되게 연습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원 가서 연습해 보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뭐 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야. 누군가가 이 질문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아빠 엄마도 질문하다 당황할 수 있어. 이게 서류 기반 면접은 하나를 질문하고 오래 기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1학년 때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다고 하는데 세특에 보니까 써 있던데 거기서 가장 의미 깊게 네가 읽었던 건 어떤 부분이니? 그러면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그냥 정말 스피드하게 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당황스러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이 수능 끝나고 둘째 날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새로 배울 시간은 없어요. 수능 공부한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평소 공부했던 걸 지식의 측면에선. 그래서 의도와 컷라인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면접을 본 이유가 뭐예요? 붙기만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면접에서 수석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면접의 경우는 학종에서 면접은 2배수에서 6배수를 선발합니다. 가장 낮은 게 서울대가 2배수 선발하는 거고 가장 많이 뽑는 게 일반적으로 고대가 6배수까지 선발하는 거야. 그럼 2배수를 선발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2배수 인원 중에 일단 수능 최저 미달된 친구들은 안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능을 너무 잘 본 애들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붙는 애들이 있어요.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성대도 붙는 애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연대나 네. 고대를 갈 거 아니야. 그럼 성대는 면접을 안 보시잖아. 경희대도 왔어. 그럼 경희대 저기 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성대로 빠져나가는 인원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추가 합격 인원까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은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 중에 난 붙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중간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학원을 가면 도움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학원에 수업을 딱 들어오면 알잖아요. 경희대 면접반이야. 그럼 경희대 면접 간 애들만 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을 쭉 보면서 저 바보들 중엔 내가 그래도 중간은 가겠다 싶으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1등 하려는 욕심 낼 필요 없다. 그래서 만점이나 1등급 필요 없다. 합격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고. 자,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고려대학교 학종의 22학년도 올해 입학생들의 결과를 고대가 유튜브에 공개한 겁니다. 거기 보면 문과에서 면접을 응시한 친구들, 그러면 경영대는 68%밖에 면접을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다른 데 또 최저를 못 맞췄죠. 최저를 못 맞췄거나 일부 다 맞은 거야. 그 문과대는 59%밖에 안 왔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응시한 인원은 6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아니 10명 중에 한 3명은 확실하게 면접을 안 온 거야. 왜 안 왔을까요? 시간을 까먹어서 안 왔을 리가 없잖아. 대부분 채점해 보니 최저가 안 된 거야. 안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본인은 맞았다고 착각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경영대 못 맞춘 애가 최저 맞춘 게 54.6%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한 13.5%는 자기는 맞았다고 우기고 싶지만 실제로는 안 맞은 거죠. 그 수능 최저 맞춘 거는 문과의 경우는 4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근데 고대가 아까 6배수였거든. 그러면 6배수에서 60%가 날아가니까 남은 거는 64, 24죠. 실제로 맞춘 거는 24%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배수가 아니고 2.4배수밖에 안 되는 거야. 조금 자신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면접 가서 울지만 않으면 될 수도 있는. 너무 이게 면접에 이걸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걸 네가 왜 다 맞추니? 그걸 네가 다 맞출 이유가 없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가 문과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 맞춘 거 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3배수는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6배수 통과 1차 합격 발표된 친구 중에 반은 최저를 못 맞춰서 안 와. 실제로 고대는 3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문과는 3배수가 채 안 되고 이과가 딱 3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6배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충원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붙었는데 서울대나 다른 의대나 붙어가지고 빠져나간 친구들이야. 근데 보니까 경영대는 무려 119%가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몸통만큼이 빠져나갔죠. 그럼 아까 실제로 최저 맞춘 것도 반밖에 안 됐는데 또 빠져나갔어. 그럼 실제로는 면접에서는 진짜 우는 애만 떨어지면 다 붙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학원 가면 또 어떻게 해? 애들이 그만두면 안 되니까. 열심히. 면접 안 하면 다 떨어진다. 다 죽는다. 이거 다 맞아야 된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발 그냥 일단 면접은 붙는 데 용이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충원율 평균이 82.6%야. 문과가 66%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고대 학종에서 면접의 실질 경쟁률은 2대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1.5대 1 정도 수준이야. 올해 물론 수능 최저를 한 단계 낮추었긴 했으나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최저 못 맞추는 학생이 반 정도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충원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도 적어도 60, 70%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질적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중에 나는 붙기만 하면 돼요. 제발 면접에서 오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술은 기사도 잘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논술은 대학교 과정을 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수들이 되니까 교수들이 조교들하고 교수들하고 내거든요. 물론 이제 교수들이 조교들 시키겠지. 야, 너 이 문제 내와. 지가 검토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몰라요. 제목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미분 배웠지 애들. 그리고 이제 막 내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 미분인지 대학에서 쓰는 미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들어가면서 만약에 대학이 논술을 내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야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면접을 한 학교들이 마지막 날까지 문제가 계속 반려돼가지고 야 작년에 낸 거 그냥 내 이런 학교도 물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야 어디 고등학교 교과서 베껴서 그대로 내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덕분에 우리가 수능 공부를 착실히 해왔으면 논술에서 모르는 게 존재하진 않아. 그리고 논술의 난이도는 매우 쉬워졌고 그냥 수능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있냐 하면 이과 학생들 중에 수학에서 확통을 안 배운 이과생이 있어. 실제로 지금 확통 미적 중에 하나 선택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예 확통을 안 배운 거야.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 안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배우고 해야 돼. 이게 좀 골치 아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과학을 요즘은 과학을 많이 없애는 추세이긴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선택을 하게 하는 추세인데 과학을 다 내는 데가 있어. 물화생지를. 그러면 자기는 내신에서 세 과목 배워. 자기는 안 배운 거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충분히 내신하고 수능에서 공부했던 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학원을 갈 필요는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안 배운 물리를 어떻게 떼. 그러니까 쫄 거 없다. 그리고 논술 일단 그거 빼고는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기출 분석하고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해라. 예시문항은 보지 말라고. 아까 저기 기사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그게 따로 다 올려뒀거든요. 거기 보면 예시문항도 있는데 예시문장은 손 안 대시는 게 좋아. 그거는 진짜 교수들이 낸 거야. 왜냐면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 맘대로 내놓고 그 평가원의 검증도 안 받은 거예요. 거기 대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기도 해. 그래서 예시문항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을 가능하면 손대지 말고 실제로 나왔던 기출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출을 꼼꼼히 풀어보는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활용하는 건 학원 가서 새로 어떻게 배워요? 배울 수 없어. 12월에 보는데 몇 군데 제외하고는 그 뭐 2, 3일 만에 뭘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컷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학원 가는 유일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낸 학교 숭실대 문과 냈는데요. 도대체 거기는 커트라인이 몇 점인가요? 그러면 숭실대 문과 논술이 서울대 가래들이 오진 않잖아요. 숭실대 문과 논술은 다 누구만 와요? 다 나 같은 애만 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내가 친구들이 반에서 5등인데 난 숭실대 논술을 낸 거야. 근데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걸 물어봐야 돼. 선생님, 숭실대 작년 기출에서 커트라인은 몇 점 정도 됐나요? 그러면 이제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그럼 굳이 왜 다 맞아? 그래서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계속 기출을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모르는 건 애초에 못 쓰니까 틀리면 돼요. 근데 이제 쓴 거 중에 완벽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은 5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단답형이야. 숫자를 체크하면 돼. 근데 이거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점 당하는 요소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숭실대를 예를 들면 숭실대가 요구하는 정답의 포인트는 어디에 가깝다. 그러면 그 방식대로 써보고 처음에 내가 썼던 답안지하고 세 번째 썼던 거하고 비교해보고 뭐가 개선되는지 확인해보고 5번 써보고 6번 써보고 이걸 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걸 느닷없이 공부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논술 준비하는 데서 이제 핵심적 포인트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수능 끝나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재수생들 중에 일부가 정시에 올인한 친구들은 뭐 이거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고3들 특히 이제 수시에서 논술이라든가 이제 곧 발표되겠지만 학종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장 추천 중에 면접이 붙어 있는 경우 지원한 경우는 꼼꼼하게 요거를 일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능 끝나면 풀어지잖아요. 네. 수능 끝나면 뭐 세상이 끝난 것 같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단 늦잠도 자고 학교도 가서 수업도 안 하고 뭐 안 가도 되고 막 이런 사태가 촉발하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본인의 어쨌든 입시를 최종적으로 망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능 날은 잘 본 친구가 많을까요? 웃는 친구가 많을까요? 우는 친구가 많을까요? 우는 친구가 훨씬 그렇죠. 많으니까요. 99.9%가 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인 친구들의 목표는 2등급이었어요. 될 리가 없는 거지. 3등급인데 겸손하게 난 3등급만 받으면 되라고 목표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누구나 슬픈 거예요. 이제 많이 슬프냐 덜 슬프냐의 차이야. 그래서 어떤 그런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좀 끝까지 긴장하는 게 현명하게 올해 입시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이 방송이야 주로 엄마들이 볼 테니 어쨌거나 여러분이 세운 목표보다 잘 보는 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목표가 너무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듬어주고 뒷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오늘 수능 이후에 논술과 구술고사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혜용 소장님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